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밤에 부는 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남자 이승우입니다. 오늘 더 반가워요. 네네네. 진짜 가을바람 어젯밤에 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에어컨 선풍기 껐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오시는 길은 빗길 아니었어요? 비가 살짝 오는 듯 마는 듯 그 정도라서요. 거의 그친 듯. 운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동네 변호사 매달 마지막 주는 요점만 쏙쏙 정리해서 여러 사연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500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5947번님의 사연인데요. 25톤 화물차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의 화물을 부안에서 김포까지 운송을 했는데요. 하차하던 중에 뭐가 문제인지 다시 반송하라고 했고 운송료는 왕복 운임을 주기로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차의 피를 미루면서 운송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참고로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고생하셨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정말 속상한 경우인데요. 네네. 자, 변호사님 어때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일단 저는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거 좀 고의적으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기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거짓말했냐 이거보다는 네. 처음에 거짓말을 했느냐, 속일 의도로 접근해서 이제 재산상 이득이나 재물을 취득했느냐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운송료 줄 생각 없이 왔다가 가는데 안 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이제 속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했다라고 하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사건 관련돼서 이분의 속마음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실제 운송료를 주려는 이제 의도가 없었다 또는 반대로 단순히 자기의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지급을 미룬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거 운송해 주신 분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일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을 주기 어렵다, 단순히 미루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데 네네. 그 경우인지 아닌지는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 보시고 이거 좀 마지막에 달아주신 내용 보니까 돈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약간 좀 유보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네. 그럼 이제 민사소송을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게 이 점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 현실적일 것 같다. 근데 저는 제가 담당 수사관이면 이런 사건이면은 반드시 전화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돈을 왜 안 주십니까? 사기 고소장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전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래도 이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의 말씀을 좀 주신다면요. 네네. 자, 이제 고소를 하시게 된다면 고소장은 고소장대로 접수를 하시고요. 네. 형사랑 별도로 운송료는 이제 계약상 당연히 받을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운송료 청구가 별도 병행으로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형사고소 민사소송 하시려면 신경도 쓰셔야 되고 경찰서도 그렇죠.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업체 사장님일지 아니면 담당자 분일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이라도 좀 해결해 줘라. 네. 끝까지 이거 미루는 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전화 통화하거나 문자를 남기셔서 그 대응을 녹음하거나 또는 캡처해서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받아야 될 운송료가 한 2천만 원 미치다. 그래서 소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지급 명령 신청하지 마시고요. 소액심판법도 똑같은 절차를 밟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심판법은 좀 절차가 간단하군요. 네, 간단합니다. 그래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사연은 우리 0881번님께서 주셨습니다. 지인이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 사과만 받고 끝냈는데 갈수록 점점 아파져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과만 받고 끝낸 게 후회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주셨어요. 전동 킥보드 사고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많이 생기고 있고요. 많이 다치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네, 일단 또 발목이잖아요. 네. 발목이 지금 하중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데 네. 자 그러니까 아무리 가벼운 사고다라고 하더라도 하중이 집중될 수 있는 무릎이나 네. 다리 부분, 발목 이런 데 사고가 나고 발가락 특히 이런 거 사고 나면 명함이나 연락처를 꼭 교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고 현장과 사진, 동영상 뭐 이런 것들 좀 찍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목격자가 뭐 있다라고 한다면 친구 보통 같이 가다가 있다면 그런 증언 확보할 수 있게끔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고 났는데 보통 굳이 뭐 이거 치료까지 받을 필요 있을까라고 하는데 전동 킥보드도 그 중량이 그렇게 작은 중량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좀 귀찮으셔도 병원 가셔서 뭐 어디 골절된 거 아닌가? 뭐 부러진 거 아닌가? 인대 이런 데 괜찮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렇게 경미 골절 같은 게 생겼다가 이게 이상하게 부정교합으로 붙거나 아니면 해당 골절을 모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수술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워도 초기에 이런 것들 가서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그런 부상이 있다고 한다면 진단서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연락처 받아놓고 사진 찍어놓고 진단서 받아놓는 거 중요한데 이미 이 사연자분은 사과받고 끝냈거든요. 네네네. 시간도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단순 접촉 사고로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제 부상이 점점 심각해져요. 또 치료비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 문제는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뭔가 CCTV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결국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좀 이게 좀 간단치가 않겠죠. 그러네요. 사후에 갑자기 도주다, 뭐 뺑소니다 이렇게 신고하기도 어려우니까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벼운 사고다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상대방 연락처나 사고 상황 관련된 것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연락처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고 기록을 위해서 필요하고 혹시 합의할 때 치료비 받아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하셔서 받아두시고 또 모든 비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너무 호의적으로만 결론 지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사연은 우리 4050번님 주셨어요. 딸이 자취를 시작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취집에 가보니까 출입문에 CCTV가 없더라고요. 방범시설도 부실하고요. 혹시 이런 거 주인에게 말하면 설치해 주는 건지 괜히 설치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해주셨습니다. 네네. 뭐 이제 자녀가 독립하면 자랑스럽겠지만 걱정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CCTV나 방범시설 설치하는 거 이거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주신 거네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CCTV 설치나 방범시설 문제가 반드시 집주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법적으로 이제 집주인이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법에서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방범시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CCTV 또 방범창, 또 도어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어락은 얘기가 조금 다르고요. 그렇죠. 도어락은 저희가 이제 보통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방범창과 CCTV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법적 의무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사전에 협의해서 설치와 관련된 내용 합의하고 부담에 대한 좀 명확한 서면 약속까지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꼭 필요하다. 그럴 땐 방법 없어요? 동의하지 않게 되면은 뭐 사실 쉽지 않겠죠.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존재한다.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보면 지역을 보면 이제 보통 젊은 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작은 방 하나, 그다음에 방범창 필요하고 출입문 관련된 시정 장치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런 조항들을 넣어주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거지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관련돼서 임대인이 이제 개선할 책임이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전 이 단어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치 요청이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의논해 볼 수 있는 협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 다시 한번 꺼내서 네. 보시고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약서 쓸 때부터 좀 네. 챙기기. 네. 자, 이래서 정말 계약서가 중요하다 싶은데요. 자, 마지막 사연도 계약과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네. 자, 우리 2004번님. 어머님이 휴대폰을 바꾸셨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 선택 약정 할인, 제휴카드 할인 같은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 혜택을 준다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휴대폰 개통했거든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이 사실 알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받은 것도 없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휴대폰 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추석 때 이제 가면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실 텐데. 아들아 나 휴대폰 바꿨다. 근데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속상해하시는 걸 보면 저는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것만 갖고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 아예 안 했고 또 주지도 않았다. 네네.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계약을 했던 소비자가 중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네. 그렇게 된다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보호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상에서 계약서를 교부하게끔 돼 있는데 교부를 안 해준 거예요. 네. 즉 그렇게 돼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었고 어떤 걸 판단할 수 있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계약의 무효, 취소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전체죠. 네. 전체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어머님이 개통한 휴대폰 통신사나 판매점 연락해서 이제 계약 내용 요청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평일이어야 됩니다. 네, 연휴 기간 주말 명절 때 안 되네요. 됩니다. 안 되고요. 자, 그래서 통신사에는 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판매 대리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통신사에서 받은 서류들과 관련돼서 확인이 됐는지, 판매점에서 어떻게 판매를 했는지, 계약 내용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계약 관련된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이 됐고 해당되는 문서와 기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잘 됐는지. 근데 요새 또 전자문서로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받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된 전자문서가 없다고 한다면 무효화 또는 재협상을 요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보니까 계약상에 문제가 딱 눈에 띄어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계약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하나하나 조항을 갖고서는 그 판매점 네. 또 통신사와 직접적으로 교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과 관련돼서 이 충분한 설명들이 있었는지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많은 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